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소은입니다. 제가 비교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1억 원대, 6천만 원, 정말 끝판왕의 플래그십 세단, 스포츠카 혹은 남자들의 드림카인 SUV들을 한번 쫙 비교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전기차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전기차 모델의 끝판왕, 전기차 브랜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모델 S, 그리고 우리나라 럭셔리 브랜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을 한번 두 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전까지 바라봤던 전기차와 지금 생각하는 전기차와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의 기준에서만 전기차를 바라봤다면 지금은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기차라고 하면은 다 비슷한 브랜드의 비슷한 느낌의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많은 브랜드, 내연기관 브랜드 중에서 다양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독일 삼성, 현대, 기아, 쉐보레, 르노, 삼성,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각 브랜드마다 바라보는 방향성 그리고 색깔 다르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비슷해요. 이전까지 저는 테슬라를 이야기한다면 자동차 회사를 많이 봐왔던, 그리고 많은 자동차를 봐왔던 소비자 입장에서 테슬라를 보면 완성도가 정말 개똥이에요. 단차도 안 맞고 고장나는 데도 많고, 그냥 자동차의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말이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를 만들던 회사에서 자동차로 좀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 전자기기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량의 색깔이 워낙 다른데요. 자, 오늘 전기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바로 울트라 비니구님과 함께 오늘 테슬라 모델 S와 G80 전동화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차가 좋고 이 차가 나빠, 이게 아닙니다. G80 전동화 모델의 장점은 요거고 테슬라 모델 S의 장점은 이거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두 대를 모은 거지,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쁘다라는 영상은 아니니까 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트라 비니구님 한번 나와주실 수 있나요? 이거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전기차 특화 유튜버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전기차 특화 유튜버, 솔직히 저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오닉 5도 있고, 네네. 테슬라 모델 S도 있고, 모델 3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모델 3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같이 합방했을 때 모델 3 퍼포먼스 갖고 갔었죠. 울트라 비니구님 영상 자주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충전 속도,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는 일단 울트라 비니구님 영상 가서 보면 되게 오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실제 잠깐 타보면 모르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잠깐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랑 이게 일단 진짜 소유하는 거랑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다니요. 그냥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그냥 나옵니다, 저는.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러면 테슬라 모델 S의 장점과 G80 전동화 모델의 장점을 전기차 특화 유튜버 울트라 비니군님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다행이다. 이거 오늘 두 대 한껏 비교해 보려고 하면 사실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쵸. G80도 실제로 타고 있고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모델 S를 타시는 분들은 저 거의 못 봤어요. 이 모델 S는 진짜 보기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델 3, 모델 Y보다는 얘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미끈하고 스포티한 스포츠 세단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 차라서 예쁜 손가락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쁜 면도 많고 나쁜 면도 많은 놈입니다. 아픈 손가락이 나쁜 면도 많다고요? 아픈 면도 있는데 진짜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그렇죠. 아까 전에 저기서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 오시더니 안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안 오시지 했더니 차가 퍼져. 차가 뻗어갖고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얘는 부팅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부팅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부팅이 안 되면 오픈을 안 하고 애가 깨어나질 못하면 출발을 못 합니다.
희한한 놈이에요. 완전히 그냥 전자기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란 개념이 아닌, 그리고 어차피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서 처음 만든 모델이다 보니까 약간 그 아쉬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문 손잡이가 뭐 안 열린다든지. 이 모델 S는 얼마에 구매하셨나요? 저는 1억 4천이었는데 이제 1억 2천에 이것저것 다 할인해가지고 구입을 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주었던 파격적인 무료 슈퍼차저의 혜택을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뭐 연료 비용도 안 나가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터너스 비용 같은 것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와, 그죠?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도 그렇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다 합산을 해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로 한 10년 탈 수 있겠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괜찮다. 근데 실제 오너로서 테슬라 모델 S 어떤가요? 장점과 단점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S나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4년, 모델 3는 이제 2년째 타고 있는데 오래 타면서 느껴지는 부분과 첫인상 부분으로밖에 느껴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델 S 같은 경우엔 진짜 초창기에는 문제들도 많고, 문제가 좀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성도 느끼게 하게끔 좀 괴로움을 많이 줬던 모델은 사실인데, 이제 타면 탈수록 이제 정이 들어서, 미운정이 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잘 타고 다닐만 하고, 진짜 승차감이 안 좋은 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뭐 제로백도 괜찮지, 뭐 나아가는 가용거리도 꽤 괜찮지, 돈도 안 들지, 타이어 빼고는 돈이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가게의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괜찮네요. 당시에 보조금, 그러니까 전기차면 또 많은 분들이 보조금을 생각을 하는데, 네. 모델 S가 보조금을 받고 출고를 하셨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와,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6천만 원이 넘어가고 1억이 넘어가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5,999만 원까지 아무리 옵션을 추가해서 8천만 원, 1억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 가격이 5,999만 원이 되면은 총 지자체 보조금과 정부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한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9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50%로 깎여요. 그래가지고 1,200만 원 정도 되는 게 600만 원 받게 된다든지, 1,100만 원 받는 게 550만 원 정도 받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고요. 이제 1억 넘어가는 이런 차량들, 옛날엔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GV60 같은 경우에는 시작가가 5,990만 원이잖아요. 그쵸, 스탠다드가. 그쵸. 얘가 옵션을 통해서 퍼포먼스, 스탠다드 4륜 구동이 추가가 되거든요. 퍼포먼스가 예를 들어서 기본가가 6,999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반값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해요. 아까 전에 아픈 손가락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단점! 그럼 단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단점 한번 얘기할 수 있나요? 단점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밤샐도록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차량이고 정말 잘 만든 차량이고, 네. 완전한 중앙 개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앙 컨트롤을 할 수는 없지만 OTA도 되고 오토파일럿도 좋고, 그리고 차도 크고 적재 공간도 넓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정말 완벽한 사람인데 가끔 애가 돌아. 가끔 애가 우울해져. 그래서 움직이질 않고 집 밖에 나오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 좀 심해요. 얘가 참 좋은 애인데 어떤 때 참 못 됐어. 그러면 이게 보통 전자기기라고 하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그럼 테슬라도 자동적으로 뭐 혹은 센터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고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좋아지나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센터에 들어가서 OTA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얘는 센터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네. 그 테슬라 본사에서 서버에서 쏴줘요. 딱 파일을 쏴주면 얘가 핸드폰처럼 막 이렇게 다운을 받아온 다음에 짠짠 버그가 고쳐졌지롱. 우와. 근데 여기서 반전. 네. 없던 버그도 생기지롱. 예. 생각도 못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울트라비니구님이 최근에 탔던 G80 전동화 모델 어떠셨나요? 비교를 만약에 굳이 한다면. 저는 뭐 솔직히 테슬라 오너로서 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 차량 중에 제일 좋다는 차량은 G80. 근데 G80 중에서도 기름차 말고 일렉트리파이드 버전, 전동화 버전, 이 차량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전기 차량 중에 제일 좋은 승차감과 고급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G80 타면서 진짜 우리 와이프랑 당장 바꾸자, 이걸로 우리 그냥 빨리 가족차로 변경을 해서 편하게 타고 다니자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얘가 갖고 있는 평생 무료 슈퍼차저를 버릴 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딱 우리 울트라비니구님이 얘기를 듣고
저도 딱 이해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이 G80은 이 테슬라랑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 테슬라는 전자기기의 개념과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면 센터에 가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갈 필요가 없이 그냥 파일을 싸줘서 수리가 된다. 이거는 진짜 그냥 컴퓨터, 뭐 전자기기. 혁명이죠, 혁명. 그거요. 그래서 센터가 별로 없군요.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유, 빵 터졌네. 그래서 그런 건가? 아하. 자, 근데 반대로 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 개념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제네시스의 전기차는 편안함이에요. 제네시스가 원래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편안한데 전기차의 편안함이 더해진 이 공간을 내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물론 자율주행이나 이런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보다 조금 더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차 안에서 편안함을 즐기려면 그런 부드러움, 그리고 내가 이 차에서 정말 쉬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는 이 G80 전동화 모델 나쁘지 않더라고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옵션으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주행거리가 얼마고 얼마일까요? 심지어 제가 가용거리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올라가면 있죠. 영상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찍히는 게 413km가 찍히고요. 100%로 충전을 했을 때. 그런데 완벽하게 이렇게 다리만 보면은 한 370km에서 400km 사이를 가요. 네. 근데 제가 비슷한 조건으로 얘를 탔을 때 몇 킬로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한 400 초반? 400 초반? 네네. 무려 600km를 갔습니다. 왜? 그렇게요? 이 친구가 600km를 갔습니다. 와. 놀라실지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 영상이 보면 나와요. 이거 구라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이 실 주행거리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kWh의 배터리도 들어갔고 뭐 90kWh의 배터리도 들어갔는데 얘는 이제 87.2kWh의 배터리가 들어가요. 네. 상대적으로 약간 조그만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네. 이 친구는 그나마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약간 줄이고 더 안정화되고 멀리 갈 수 있는 가용거리, 효율적인 부분을 잡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뇌피셜이니까 네. 너무 믿지 마시고 어쨌든 결과값이 600km 정도로 가니까요. 그 부분으로 저는 그냥 산출해본 제 예측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조금 많이 좁아요.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 두 좌석, 이거 가족차로 쓰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두 좌석을 이렇게 부스터를 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밑에 바닥이 평면으로 싹 평탄화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G80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내연기관을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있는데 네. 얘는 그냥 스케이트보드형 일반 이 GMP 플랫폼이나 뭐 테슬라 그 전기차 전용차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를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바닥이 워낙 높이 올라오고 배터리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조그맣고 이런 부스터를 이용해서 타니까 편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이 타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테슬라와 달리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듀얼 모니터 들어가고요. 열선 시트가 추가로 들어가죠. 그리고 뭐 뒷유리 썬바이저, 그리고 이 2열의 유리에 커튼식 햇빛 가리개가 또 들어갑니다. 확실히 고급스러운 거나 공간의 이 여유로움은 제네시스가 조금 더 좋네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게 평탄화가 안 되는 건 좀 아쉬워요. 왜냐면 얘가 우리 아까 울트라비니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제네시스 G80에 그러니까 배터리를 깔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의 느낌이 어느 정도 조금은 납니다. 자, 뭐 간단하게 둘러본 것 같으니까 우리 울트라비니군과 함께 주행을 떠나서 주행의 느낌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우파 응? G80 전동화 모델부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심플해요. 편해요. 부드럽고 편하고 내연기관 일반 제네시스 G80과 비교를 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울트라비니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G80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일렉트리파이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 G80에서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갑자기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혹은 익숙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X5를 타다가 맨날 디젤 넣다가 네. 테슬라로 갑자기 변화가 되니까
아니 충전기에 갖고 막 충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테슬라 초창기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준 것도 아니었고 네. 근데 지금 G80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 버전을 구입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을 추가해주고 편의적인 부분을 주면서 한 2-3년 동안 일단 전기차에 좀 익숙해져라 라고 하는 준비 기간과 적응 기간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실제 오너 아니면 절대 모르는 거. 이 아이페달,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브를 쓰면 연비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전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천천히 할아버지 운전을 하는 게 가장 멀리 간다라고 아직도 그냥 믿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든 회생제동을 많이 이용하면 네.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회수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드라마틱한 변화값을 준다고 하기에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한 방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데 가다 서다를 반복했을 때는 확실히 회생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 너무 차이가 많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어떤 한 일반화적인 부분으로 딱 잡고 그냥 회생제동을 많이 사용하면 더 멀리 간다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울트라비니고님과 함께 테슬라 S 모델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내가 진짜 깔끔하네요.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 여기 뭐 넷플릭스랑 유튜브도 나오나요? 물론입니다. 뭐 나중에는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도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 이런 소프트웨어, 뭐 기능적인 부분, 오토파일럿 이런 거는 거의 뭐 넘사벽이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테슬라가 추후에 자율주행은 카메라로만, 라이더 몇 개와 카메라로만 이용해가지고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이제는 그 레이더가 있었는데 네. 레이더까지도 이제 없애버리고 네. 카메라로만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 눈으로 인식을 하고 뇌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테슬라도 가겠다라고 지금 비전을 발표했죠. 진짜 야, 엄청 좋다. 이거 아예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거죠.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 테슬라의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특히 이 차 안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쵸. 오토파일럿 키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라든지, 뭐 뉴스에 간간히 나오지만 오토파일럿 켜놓고 뭐 주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차를 믿으면 그러겠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테슬라가 넘사벽이구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토파일럿 때문에 이제 테슬라를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우파님도 타고 계시지만 네. 승차감이 어떠세요? 좀 되게 딱딱한데요? 좀 이렇게 밑에서 많은 정보를 주죠? 그렇죠. 그 약간 내가 지금 어딜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걸음 없이 그냥 운전자가 바로 직관적으로. 그죠. 완전히 직설적인 놈입니다, 얘가. 근데 이게 퍼포먼스 주행은 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밟아버리니까 이렇게 가버리니까. 미쳤어, 그냥. 신나. 근데 얘가 또 이렇게 무겁고 서스펜션 세팅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타고 다녔던 내연기관들과 다르기 때문에 네. 코너링이 참 약해요. 그렇죠. 네. 무겁고 세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오고 있는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들이 이제 전기차로 다 바꿨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가겠다고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네시스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들도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테슬라보다는 훨씬 짬밥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만들어 오던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네. 또 우리 비어만 형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세팅을 잘 해놨습니까. 그렇죠. 또 이게 또 다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울트라비니구님과 함께 되게 유쾌한 테슬라 모델 S와 G80 전동화 모델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실제 오너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도 알게 돼서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확실히 색상 자체가, 색깔이 워낙 다른 차다 보니까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를 떠나서 테슬라 모델 S는 모델 S만의 매력,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은 전동화 모델 매력이 확실하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딱 같아요. 그냥 그 제작 목적성 자체가 아예 다른 차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서 넘어갈 때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윤활유 같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좀 불편하더라도 파격적인 그런 모델 S의 행보를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도 재미있는 차량이고
이번에 G80 일렉트리파이도 굉장히 재밌는 차량이니까 두 차량 다 한번 선택을 하시기 전에는 꼭 시승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기차에 대한 궁금증,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정보들, 이 전기차에서만큼은 막 충전 속도 뭐 다 찾아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울트라 비니군님 만큼 좀 정교하고 깔끔하게 설명하신 분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테슬라 모델 S를 저 혼자 비교했으면 아마 전문성이나 일반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진짜 오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몰랐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쨌든 다음번에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 불러주시면 뭐.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바 드라이브입니다.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 신차를 출고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제네시스 브랜드만 해도 그 혜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럼 제네시스 이 전기차를 사면 지금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전에 BMW i3를 살 때 2012년도 정도였나요? 그 당시에는 전기차가 거의 없었어요. 이 충전소도 많이 없었고 인프라가 많이 안 깔려 있었기 때문에 좀 전기차를 사는데 좀 꺼려 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차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다고 하는 지금도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데 인프라가 없어서 어떡해, 이거 충전 괜찮은 거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네시스 프리빌리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크게 얘기해서는 총 4가지 서비스인데요. 첫 번째, 저희 집에 개인 주차장, 그럼 주택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혜택인데요. 일단 여기 보면은 공용 주차장에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 주차장에다가 전기차 충전기를 벽걸이형으로 무상으로 설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가 정말 큰 차이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기차는 내연기관의 자동차처럼 이제 주행을 하다가 전기 없네? 충전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충전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요즘에 인프라가 잘 깔려 있고 뭐 급속 충전기, 뭐 초급속 충전기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그것도 편하긴 하지만 충전하는데 뭐 30분, 1시간, 이 시간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기차는 이 집에 충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충전을 하고, 완속 충전기긴 하지만 집에 이렇게 충전기가 설치가 되면 퇴근해서 차를 세워놓고 충전기를 꽂아놓고 위에 올라가서 자고 일어나면 거의 다 충전이 돼 있습니다. 제가 i3를 타고 다녔을 때도 이렇게 완속 충전기 집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사용을 했었죠. 요거는 이제 그 한 가지 혜택이고요. 나머지 2가지, 나는 아파트 사는데 이거 집에 설치할 수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2번째 혜택이 있어요. 바로 제네시스 멤버십 카드에 150만 크레딧 이 전기차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3번째, 아파트에도 여러분들 요즘에 그 콘센트에 연결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충전기를 설치를 해주고 50만 크레딧을 포인트로 줍니다. 요거는 이전에 저희가 뭐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이런 기둥 같은 데 보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집 아파트에 이런 급속 충전기가 없다면 그 3번째 혜택, 공동 충전 솔루션이라고 이런 기둥 같은 데다가 그런 별도의 충전기를 설치해주고 50만 크레딧 포인트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라이프스타일 결합 솔루션입니다. 요거는 그냥 크게 뭐 프리미엄 세차 서비스, 프리미엄 차량 케어 서비스, 호텔 멤버십, 라이프스타일 정기 구독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에 선택하신 충전 크레딧 100만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서비스 중에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포인트들을 따로 별도 카드를 받는 게 아니라 차량 멤버십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 이 50만 크레딧, 뭐 150만 크레딧 이 포인트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때 별도의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카드가 나오거든요. 저도 G80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멤버십 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멤버십 카드에 150만 크레딧, 그러니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멤버십 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주실래요? 자, 이게 제네시스를 출고하면 받는 멤버십 카드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그리고 현대차가 이런 거 진짜 잘해요. 고급스럽게 이런 멤버십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네시스 마크가 있고요. 이렇게 열면은
웰컴, 반갑다. 그리고 여기에서 멤버십 카드와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 설명서를 보면은 이런 혜택들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있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설명서를 보면 다 나와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 바로 요거예요. 멤버십 카드. 요게 이제 이 카드를 통해서 이제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네시스 멤버십 카드입니다. 되게 고급스럽게 잘 해놨어요. 이렇게 제네시스 G80 각인이 되어 있고요. 모빌리티 티머니도 써있네요. 제네시스 멤버십 회원번호 모르고 제네시스 카드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충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충전소에 와서 실제 한번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멤버십 카드 하나만으로 충전기에서 포인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멤버십 카드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뭐 벤츠도 그렇고 뭐 BMW도 그런데 거의 그냥 디자인만 예쁘지 사용할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뭐 특별한 뭐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네시스 멤버십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상생활에서 쓸 수가 있는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충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예요.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와 들어가겠습니다.